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갔더니만 고독 신도시가 조용합니다. 휴가와 주말이 겹치니까 고독 신도시가 너무 썰렁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어서 요 내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달 전에 조선 비즈에서 11명의 펀드 매니저한테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이 나을까?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두 달이 지나서 두 달 전 결과와 두 달 후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그 반도체 시장이 폭락장을 아마 견뎠거든요. 이 원인은 뭐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 리세션 공포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겪고 있고 상당한 부분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런 폭락장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가 아닙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폭락을 했지만은 AI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할 건데, 과연 SK 하이닉스의 그 엔비디아의 핵심 밸류 체인이 이게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아마 그런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2월 달에 나온 이 그래프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밑에 한번 짤막하게 보면 하이닉스가 1996년 12월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33.73%였어요, 시총이. 근데 지금은 얼마냐? 대략 39점 몇 %에 거의 40% 됐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거의 한 40% 선에 머문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따라가려면 상당히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 2개월 전에 조선 비즈에서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6표, 11명의 펀드 매니저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6표, 삼성전자가 5표로 이렇게 살짝 SK가 앞섰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 달 전에 있었던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비즈에 나왔던 이 기사죠. 조선 비즈에 많이 오른 SK 하이닉스를 살 건가, 안 오른 삼성전자를 살 건가, 대표 펀드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6대 5로 삼성이 살짝 뒤졌어요. 그렇지만은 삐까삐까 한 거죠. 두 달 전이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HBM3E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시기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펀드 매니저들한테 상당히 많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기사는 한번 보시고. 자, 8월에, 지금 8월입니다. 8월에도 과연 그 전문가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2개월 동안에 이런 몇 가지 새로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정받았어요. 폭락이란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거품론이 나온 반면에 D램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오름세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한 가지 더 좋은 얘기는 뭐냐면 D램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50%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다. 7일에는 며칠 전이죠. 삼성전자가 로이터에서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약간 강도 낮게 보도 내용을 부정했지만은 주식시장에는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눈치가 상당합니다. 이게 아마 긍정적이에요. 지금 이게 이번에는 전에 같은 그런 루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월 사이에 SK 하이닉스에는 다소 부담스러워할 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에게는 우호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죠. 이게 뭐냐?
레거시 D램, 그 다음에 또 그 하이엔드급 D램이 아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과연 그러면 SK를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엔비디아로 넘어가야 되느냐, 한미반도체로 넘어가야 되느냐, 과연 투자 매력도가 어느 종목이 더 위에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조선비즈에서 최근 이 얘기를 다시 똑같은 펀드 매니저, 이번에는 두 사람이 더 많이 13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와 SK 한 종목을 사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목을 고르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이런 기사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거품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레거시 반도체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범용 그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상승세예요. 그런데 투자 고수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택할까? 결론을 얘기하면 7대6으로 삼성을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쪽도 일하고 SK 쪽도 일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다 잘 돼도 좋지만 오늘 아주 참 흥미로운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7표, SK 6표. 결과가 뭐 뒤바뀌긴 했지만은 거의 그냥 그렇게 그냥 삐까삐까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꼽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은 D램 이런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회복되고 실적이 개선되고, 그래서 뭐 D램뿐만 아니고 낸드 플래시도 감산 효과가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전문가는 올해 하반기 반도체 투자 포인트를 레거시 수요 반등으로 본다. 이렇게 쓸 때 삼성을 여기다 한 표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레거시니까 전통적인 이 커모디티 이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1B 나노는 12나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가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조금 달라요. SK 하이닉스는 1B를 HBM에다 쓰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1B를 HBM에다 쓰겠지만은 여기는 더 크게 범용 D램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얘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 전략이 더 좋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HBM은 수율이 적잖아요. 낮잖아요. 그런데 D램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수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거양득이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죠. 두 마리를 다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BM도 써먹고 D램도 써먹겠다는 얘기죠. 상반기 시장은 40%가 넘는 수익성, HBM 수익성이 40%가 넘었어요. 근데 하반기 범용 D램 마진이 40%가 아니에요. 50%를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얘기고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것도 다 이렇게 지금 마진이, 수익률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매니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점유율 1위인 레거시 제품의 마진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삼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커머디티 D램을 뭐 생산을 안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는 레거시 반도체 이익 민감도가 높은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죠. 민감도. 그러니까 이 레거시 반도체 하면 아무래도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D램의 점유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 하면은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따라가기는 힘들죠. 또 다른 그 운용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경제에 둘러싼 침체 공포, 리세션 얘기를 하죠. 이게 아마 당분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또 금리가 또 이렇게 인하가 됐을 땐 또 어떻게, 또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우위가 되지 않을까, SK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양한 7대6으로 뭐 이렇게 우열이 가려지긴 했지만은
그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간 거는 아니죠. 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 기술입니다. HBM 기술을 보면은 요게는 이제 TC-NCF 방식으로 해서 요거는 삼성전자 방식입니다. 요 빨갛죠? 이렇게 빨갛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 발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요 MR 모프 방식은 지금 SK가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지금 액체 상태의 이제 화학 물질을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째를 통에다 넣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달라요, 방식이. 그런데 이제 이게 12단이 되고, 이제 또 내년에 HBM4가 되면은 16단이 됐을 때 어느 방식이 될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가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게 계속 지금 기술 경쟁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결국 HBM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거다. 핵심 플레이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외신 로이터를 얘기하죠. 품질 테스트 통과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삼성전자 HBM3E 8단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9월에 통과가 되든 10월에 통과가 되든 삼성전자의 HBM3E 8단 그 다음에 이어서 12단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12단부터 삼성전자의 TC-NCF 방식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키플레이로 핵심 플레이로 이제 필드에 뛰어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TC NCF 방식이든 MR 머프 방식이든 간에 결국 또 이렇게 시장이 삼성전자가 핵심 플레이어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수율이죠, 수율. 수율을 과연 누가 잘 잡고 높이 갖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SK 하이닉스는 수율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80%까지 얘기를 하고 한미반도체의 듀얼 타이거를 이용을 해서 HBM의 생산 그 시간도 50%를 당겼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SK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삼성의 저력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도 차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낙폭이 크게 과다했던 SK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것은 아닌가. 그리고 HBM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도 요 두 가지. 이 낙폭이 컸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HBM을 선점하고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 6명의 펀드 매니저들은 SK 하이닉스를 조금 낮게 보는 거죠. 자, 그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겠다고 했던 전문가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HBM 시장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다. 지금 뭐 거의 엔비디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3, 8단 HBM3E, 조만간 12단 HBM3E를 선점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뭐 이런 제품뿐 아니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거나 무슨 산업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거에서 굉장히 습관이 들었던 거를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시작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최근에서 주가 낙폭이 삼성전자보다 컸거든요. 이게 또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이 선점 효과가 있고 품질도 좋고 수율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 뚝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매입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SK 주식을 사겠다 이러는 사람이 13명 중에서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를 쫓아서 수율이 안 나오고 마진이 안 나와서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 길을 삼성전자가 겪을 것 같아요. HBM3를 납품을 하고 있고 8단 HBM3E가 그걸 통과를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해도 수율하고 이런 것이 아마 제대로 안 나온다면은 마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전혀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HBM3를
단기간에 그렇게 이렇게 따라잡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닐 겁니다. 만약 삼성이 HBM 시장에서 자리를 빨리 잡게 되면 그만큼 시장 포화도가 빨리 올라가고 또 HBM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HBM의 수급이 확실히 이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자기네 GPU를 잘 못 팔아먹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만약 삼성이 시장에, 엔비디아의 시장에 들어와서 그냥 이 물량 깡패가 물량을 막 쏟아낸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HBM의 그 가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진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HBM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이런 난처한 상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이 잘 돼서 엔비디아라는 거대 시장을 뚫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인 거예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이런 상황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올해 것도 지금 완전히 완판돼 있고 내년 건도 대부분 완판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내년까지 주식시장이 괜찮을 거죠. 또 다른 전문가는 또 이런 비슷한 의견을 내는데, 여러 논쟁이 있지만 큰 틀에서 경쟁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른 쪽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럽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의 경쟁력이 2에서 3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이런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3, HBM 8단 HBM3E, 12단 HBM3E 시장에 진입을 한다 할지라도 SK청만큼의 그런 기술적인 그 확고한 것을 단기간에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경쟁 구도가 쉽게 일로 따라가기는 어려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군 중 일부가 연기되거나 블랙웰을 얘기하는 거죠.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HBM 대부분은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이에요.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이 독점 구조가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3는 이제 H20이라고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GPU를 생산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건 경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8단 HBM3E가 들어가면은 이제 블랙벨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은 당연히 엔비디아에서는 늘 사용했던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삼성의 HBM3E가 들어가겠죠. 내년에 또 나오는 블랙웰 울트라 같은 거는 12단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가 먼저 공급이 될 거고 그 다음 물량이 삼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 구도가 하루아침에 쉽게 이렇게 갈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뛰어넘어서 하루아침에 이 HBM 시장에 탑티어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조종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컸죠. 그래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급락 후 단기 1, 2주에는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던 종목부터 반등 강도가 세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여기 보면 나오죠.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저점 마이너스 3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9.5%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거의 40%가 떨어졌다면 2배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한다면. 이렇게 되면 2배 이상이나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주식의 수익률, 그러면 어느 걸 많이 먹을까 생각하면은 당연히 SK 쪽으로 사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률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보다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개월 전 설문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폭락장을 한번 거쳤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또 우리 교수님은 주식으로 해서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락장을 한번 겪었고 시장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삼성으로 갈 건가? SK로 갈 건가? 누가 많이 떨어졌냐? 낙폭이 큰 건 SK 하이닉스예요.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가 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결정이겠지만은 수급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투자 관점에서는 낙폭 과대주인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또 이 반도체라는 것이 뭐 HBM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D램이라든가 D램 중에서도 뭐 레거시 D램뿐만 아니고 LPDDR5X라든가 뭐 GDDR6, 7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낸더에서는 ESSD라든가 SSD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잘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외국계 그 분석가들이 평가하기를 이 D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수익률이 5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어려운 HBM을 안 하고 D램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간 지금의 반도체 시장의 대세는 HBM이기 때문에 삼성은 HBM3, 8단 HBM3E, 12단 HBM3E의 콜 통과를 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 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거는 평택 캠퍼스의 배치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제 블로그와 우리 유튜브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휴가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졌지만 여전히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속에 있겠지만은 또 반도체 소식을 잘 보시면서 하반기 또 주식 투자라든가 제가 반도체를 이렇게 공인중개사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분이 무슨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시는 분이 반도체 이 설명을 하냐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가는 곳, SK가 가는 곳에는 반도체 산업을 이해를 안 하면은 이 이해가 없으면은 투자의 실패라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반도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평택 캠퍼스 조금 또 나가서 SK 연산면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설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흐름을 알고 거기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러니까 평택 그 다음에 SK 원산면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용인 이동 남사의 반도체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 달팽이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